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자사주 보유와 처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이죠. 특히 기업들은 앞으로 자사주의 처리 계획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들이 한층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과 풀어보겠습니다. 자사주라는 게 우리 회계에서는 자기 주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이제 자사주 하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화두로 지금 살짝 좀 부상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자사주를 보면 그 밸류업 공시에 보면 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소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대부분의 밸류업 공시에 네. 다 들어있죠. 배당 확대랑 자사주 소각이 예, 핵심이죠.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항상 들어있는데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게 대표적인 또 주주 환원의 수단이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에 이 자사주와 관련한 그 자본시장법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초부터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올해 들어서 그 자사주 제도 개선 그 내용에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리포트들이 지금 네. 좀 나오고 있어요. 주가도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두산 지주사 주가가 조금 움직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주사 두산 거침없는 질주 이런 제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목들 두산을 다루면서 또 제목에 뭐가 붙어 있냐면 올해 들어서 지주사 주식이 들썩이는 이유가 뭐냐. 또 지주사 주식이 올해 들어서 밸류업에 힘을 받는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네.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두산의 주가를 보면 요게 이제 작년 12월 주가 네. 움직임이고 또 올해 들어왔어도 연초부터 이렇게 좀 좋은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그 자사주 제도 개선 그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IBK 증권에서 최근에 낸 리포트를 보면 여기 자사주 5%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저평가되고 있는 주식에 좀 주목하자. 이런 리포트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사주의 취득하고 소각 그 규모 추이 이게 기재부에서 낸 자료인데요. 네. 물론 이제 기재부에서 한국거래소한테 시켜서 만들었겠죠. 그죠? 한국거래소가 기재부의 명을 받아서 투덜투덜대면서 만든 자료를 보면 이게 21년도 이후에 요게 왼쪽에 적색이 자사주 취득, 오른쪽에 녹색이 자사주 소각인데 취득도 많이 늘고 있죠. 그죠? 네. 그다음에 소각도 늘고 있는데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취득하고 월등이신가요? 소각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 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지난해부터 밸류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고 네. 정부에서 정책도 발표하면서 이렇게 된 게 예,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향으로 자사주 취득하고 소각이 많이 늘었는데 다만 제가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항상 그렇기도 하지만 취득보다도 소각이 적어요. 자사주 취득은 꽤 하는데 소각이 더 적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기만 해놓고 소각을 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나중에 어떻게든 활용하려는 꼼수 이런 거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회사를 분할을 할 때 신주를 이 자사주에 배정받아 가지고 어느 일가의 지배력 그 확장에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어떤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이 자사주를 제3자한테 넘겨서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그 방어용으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사주를 매입을 해놓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만 그것을 소각하지 않으면 그 자사주 매입의 효과는 굉장히 단기적이거든요. 네, 오히려 불확실성이네요.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더 역효과예요. 네. 예. 이것도 쟤네가 또 어떻게 써먹으려고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소각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매입 따로 소각 따로 있는 거죠. 실제로 매입 소각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는 거는 굉장히 그 좋은 그 징조지만 소각 자체가 매입에 비해서 작다는 거는 이게 자사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도 밸류업을 하는 김에 이거 자사주 제도에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자, 자사주 취득은 많이 한단 말이죠. 네. 취득은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이 취득한 자사주를 주주 환원의 목적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이 자사주에다가 신주를 배정을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 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부리지 마라 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시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사주의 마법 이거는 회사가 분할할 때나 적용되는 거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처분하고 있는 단계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라. 이게 이제 제가 볼 네. 때는 좀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선 되게 부담스럽겠네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정부가 저렇게 제도 개선을 하는 취지가 뭐냐면 이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에 기업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게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시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는 자사주 보유 현황 또 보유 목적 그리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뭐 추가로 자사주를 더 사서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소각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걸 공시를 하라 네. 이렇게 딱 명문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장사는 또 자사주를 처분할 때 이거 왜 처분하는지 또 심지어 처분 상대방이 누군지 또 왜 그 사람한테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처분한 뒤에 뭐 어떤 효과 같은 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공시를 네. 하라고 한 겁니다. 진짜 밸류업의 취지에 맞는 제도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거 뭐 인적 분할할 때 써먹을 수도 없고 이거 네. 경영권 뭐 방어용으로 갖고 있기에는 시장의 눈치가 엄청나게 보이는 거. 왜냐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공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경영권 방어용으로 지속 보유할 예정임 뭐 이렇게 할 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그런 걸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계획을 갖다가 너네들이 갖고 있는 자사주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그 공시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갖고 가겠다. 우리는 뭐 대주주 지분이 약해가지고 경영권 방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갖고 가겠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그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에 대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러면 자사주를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자사주 소각에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보니까 이 두산하고 SK, 그 LS 이 지주회사들을 거론을 하면서 주식 소각에 대한 이 기대가 있다. 그래서 자사주 제도 개선 시행으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견제하는 그 효과가 생기면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의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두산 같은 경우도 이 리포트에 보면 두산도 자사주를 18%를 갖고 네, 있대요. 꽤 적지 많이 않죠. 갖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겠느냐, 자사주 일정량에 대한 소각 기대가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또 올랐거든요. 뭐 주가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SK 있지 않습니까? 네. 이 SK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SK가 과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진다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시나요? SK가 작년에 10월 달에 그 밸류업 공시를 한 내용을 보면 자사주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의 1 내지 2%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배당을 좀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붙여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을 굳이 또는 왜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배당을 좀 추가로 하겠다 하는 말을 왜 또 구태여 부연을 해놨을까 하는 걸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니까 자, 이게 지금 SK의 주식 발행 현황입니다. 자기 주식이 지금 발행 주식 총수의 24.8%입니다. 상당히 많군요. 많죠. 25%나 되는 겁니다. SK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SK의 자사주 주식 수의 변화를 보면 20년도부터 작년 24년도 3Q까지 3분기까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거의 뭐 1,800만 주 원저리에서 비슷하군요. 네. 뭐 1,805만 주로 가다가 22년도에는 1,897만 주로 늘어났다가 23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1,833만 주로 좀 줄었고 네. 작년 3Q까지는 1,798만 주, 한 1,800만 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 일정한 수의 자사주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자사주 지분율은 거의 25% 수준인데 SK의 지분 구성을 보면 뭐 최태원 회장이나 그 일가 친지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들 지분들 이게 다 합쳐도 25.5%밖에 안 됩니다. 그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크지 않군요. 많이 약하죠. 네. 근데 이게 지주회사 지분인데 지주회사 지분 같으면 보통 뭐 40%, 50% 넘어가는 기업들도 많은데 이게 겨우 25.5%다 보니까 뭐 SK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굉장히 약하다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작년 말에 SK가 밸류업 공시를 했을 때 그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주식회사 SK의 밸류업 공시에 대해서 D등급을 줬어요. D등급을 주면서 두 번째 이유로 등급의 두 번째 이유로 뭐라고 했냐면 주가 디스카운트의 최대 요인인 25% 자사주 소각 이야기가 빠졌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그걸 소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5%나 되는 자사주를 어떤 식으로 소각해 나가겠다든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지금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을 SK 입장에서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게 지주사에 대한 대주주 지분율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SK 입장에서는 내심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경영권의 위협적인 그 요소가 발생됐을 때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뭐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지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이혼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점도 좀 변수가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 같은데요. 지금 뭐 노 관장하고 지금 대법에 계류 중인데 물론 대법의 관계 뭐 1년 안에 결정이 될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SK 입장에서는 대법까지 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저 결정에 따라서는 기존의 그 고법 결정대로 뭐 1.4조를 노 관장한테 줘라라고 하는 그 판결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지분을 일정 부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적은 대주주 지분인데 그렇게 그 이혼 소송 때문에 지분 일부를 팔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사주 자체가 경영권 방어 어떤 그 안전판 구실을 할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SK가 뭐 자사주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저런 이유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사주 어떤 소각 액션에 나선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네. 좀 애매한 이야기 같고요. 최근에 IBK에서 나온 그 리포트를 보니까 자사주 제도 개선 이후에 주목할 만한 기업 리스트 이런 제목으로 리포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 환원,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자사주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서 어떤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일반 주주들이 회사에 자사주 소각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업들이 그전과는 달리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에 좀 더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자사주 5%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네. 저평가된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 요구가 커질 수 있으니 그런 기업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다 이거죠. 예. 네. 물론 이제 뭐 밸류업 편입 종목 중에서 자사주 5% 이상 갖고 있으면서도 밸류 뭐 공시를 한 기업 또 안 한 기업 뭐 이 리스트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사주는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네.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자사주 그 소각 요구가 커질 수 있는 기업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뭐 김정 기자가 볼 때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네. 어떤 주주 환원 효과로 어떻게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일단 기존에는 지배 주주의 의결권 강화로 악용되기도 했던 자사주에 대해서 네. 정부가 일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서 저평가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동시에 네. 개별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을 해보셔야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예, 감사합니다.